생각이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을 체크해 보면 되겠죠. 자, 오늘도 어떤 기업들이 올라왔는지 체크 한번 해보면서 출발을 바로 해볼 텐데요. 도움이 되신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많은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일단 지수가 많이 빠진 다음에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반등이 나오면서 결국은 시장 자체가 좀 상향으로 돌아서는 것 같아요. 다우존스 지수가 위쪽으로 사상 최고치 찍고 올라가고요. 나스닥도 반등에 성공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덩달아서 야, 미국이 연준 금리 인상하면 어떡하나, 양적 완화 줄이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안 그런데, 그래서 일단은 가자 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지금은 또 다시 가는 느낌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시장 방향성이 상승으로 돌아섰는가, 이 하루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흐름이라는 게 있죠. 지금 보면은 하락이라는 것도 이렇게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이라는 것도 흐름이 나와줘야지만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역시 위쪽으로 올라갈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쪽이다 아니다를 아직까지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오늘 정도는 어제 이어서 반등에 좀 성공하는 거구나 라고 보면 되고, 어제 장막판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또 매수세로 막 돌아서면서 들어왔고 오늘도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최근에 여러분들 계속 보셔서 알겠지만은 단기적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장기적으로 팔아버리고 단기로 들어오고 장기적으로 팔아버리는 그런 형태들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지금 단기로 매수세 들어오고 한 일주일 내도록 2주 가깝게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또 매수를 하고 또 1주, 2주 가깝게 매도하면은 계속 내려갈 수 있는 계단식 하락의 모습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섣불리 추가 매수, 신규 매수 하면 안 됩니다. 특히나 지금 종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차트가 무너져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어디가 바닥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내려가는 종목들이 많고요. 오늘 양봉 올라오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양봉이 아닌 뭔가 조금은 음봉인 것 같기도 하고 갭 뜨고 음봉 떨어진 종목도 많고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우리가 함부로 속으면 안 된다. 오늘도 지금 이제 많은 좀 중소형주들이 올라온다기보다는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대형주가 갑자기 빵 떴다, SK하이닉스가 갑자기 빵 떴다의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형주로 수급 쏠림 현상이 나왔다. 그 말은 지수만 끌어올리는 거다. 그 말은요, 여러분들 종목은 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제도 제가 떨어지는 칼날 잡으면 손 다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직은 아니다라고 전략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을 보면 이제 지수가 자리를 잡거나 했을 때 어떤 종목을 추가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신규 매수할 수 있을까 볼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상한가에는 4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한이라고 하는 기업부터 해서 현대바이오, 한국석유, KMH, 하이텍까지 4종목 상한가 들어가 있는 게 보여지고요. 10% 이상으로 올라온 종목들은 피플바이오부터 해서 지금은 쭉 밑으로 내려가니까 34종목이 오늘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상한가 이탈한 종목이 한국컴퓨터, 홈캐스트인데요. 역시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상한가 들어갈 때 적절한 수준으로 비중을 좀 줄여놓는 것이 또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전주 이트론 오늘 빠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베스파까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 두 종목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요, 역시나 최근에 많이 올라온 종목이니까 빠진다라는 개념이죠. 이런 종목 하지 않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 이트론, 동전주 제가 하지 않는 게 좋다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도 지금은 뒤에 거래가 상당히 많이 터지면서 앞쪽보다 뒤쪽이 많죠. 올라올 때 거래량보다 뒤쪽이 많다라는 것은 여기서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제 관련주들 전부 다 빠지고 있죠. 로지시스 오늘 급등하다가 바로 빠지고 있고요. KCS 급등하다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급등한 종목 너무 기대하면서 따라붙는 거 좋지 않다 생각이 드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급등한 한국석유부터 체크한다면요, 오늘 무상증자와 액면 분할을 동시에 한다라는 뉴스와 함께 급등했어요. 요 기업은 사실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 않죠. 지금 주식수가 65만 주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나올래야 나올 수 없고 품절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실적은 괜찮은 기업이라서 무상증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65만 주밖에 없는 데서 지금은 36만 주가 묶여 있으니 30만 주 이하가 유통 주식수다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무상증자와 액면 분할을 동시에 하게 되면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거래량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본다면은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너무 수량도 작고 한 주당 10만 원, 15만 원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주가가 부담이 되는데, 이걸 지금 이제 액면 분할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가를 분할한다. 그러면은 지금 10분의 1로 떨어져서 이제 주가가 10,000원에서 15,000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 하죠. 그리고 주식수도 지금보다는 10배나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무상 증자까지 하게 되면은 유통 주식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1200만 주 가까운 주식수가 발행이 되고 액면 1대1 무상 증자를 했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5,000원에서 7,500원 정도까지 뚝뚝 떨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대신에 주식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득을 보겠죠. 근데 그렇게 많은 수량을 팔아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은 급등시켜야 되고 좋다 뉴스를 뿌려야 사람들이 비싸게 사겠죠. 그런 기본 원리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석유는 들고 있으신 분들은 팔아낼 기회가 생겼다. 그리고 요거를 지금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안 사는 게 나을 텐데요 라고 이렇게 조언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들고 계신 분들은 올라올 때 이런 뉴스에다가 이게 품절주까지 했기 때문에 이상 급등 현상 나올 수 있습니다. 25만 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뭐 너무 과한 욕심을 내지 않는 선에서 수익을 챙겨내시고 신규 접근은 절대 하지 마라 라는 조언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성안입니다. 성안은 예전부터 이재명 관련주로 급등했었어요. 이제 박성환 부사장이 중앙대 이재명 그 경기지사님하고 또 동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 관련주로 급등했는데, 뭐 최근에 이제 이재명 지지율이 1위다라는 이야기가 다시 한 번 더 뭐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알고 있는 뉴스를 재탕하면서 다시 급등시키고 있죠. 그래서 차트 모양도 새롭게 가는 게 아니라 재탕한 뉴스 한 번 더 이렇게 앵콜 공연처럼 한번 뛰어오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더 갈지 안 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정치 테마는 끝이 없기 때문에, 끝을 모르기 때문에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자리에서 무너질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는 것은요, 누군가의 의견을 듣고 매도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만족과 개인의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적절 수준에서 매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생각이 드니까 정치 테마 하시는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의 기준을 잘 잡고 대응하라라는 조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대바이오 또 오늘도 상한가 갑니다. 현대바이오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오늘 올라간 이유는 무엇일까?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효력이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어요. 과거에는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뭐 만들고 있다, 임상한다 이런 이야기였다가 효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급등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게 더 갈지 안 갈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신라젠처럼 10,000원짜리, 막 8,000원짜리가 15만원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이 종목도 5,000원짜리가 5만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눈부신 성장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경구용 치료제가 정말로 많이 팔릴지 안 팔릴지는 나중에 문제지만 지금은 주가부터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지금 이렇게 주가로 땡겨받았을 때 과연 이거를 잘 처리하게 된다면 상관없습니다. 우리 카드 생각하시면 돼요. 카드를 지금 그냥 막 마구잡이로 써서 한도까지 꽉꽉 채워서 쓴다라고 했을 때 그걸 잘 갚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걸 못 갚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카드 폭탄을 맞게 되고 빚에 허덕이게 되고 돌려막게 하다가 결국은 개인회생을 한다든지 나쁜 일로 빠지게 되죠. 지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게 주가가 올라갔는데 실적이 받쳐주면서 같이 올라와주고 타이트하게 뭐 회사의 가치가 점점 올라간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면 지금 굉장히 비싼 상태, 상당히 위험한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잘 될 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될 때 내가 지금 괜찮은가 생각하신다면 이 자리 전혀 사고 싶은 자리가 아니죠. 저는 역시 매도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KMH 하이텍입니다. 요 기업 자체는요, 경영권, KMH라고 하는 회사가 경영권 때문에 한참 논란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막 급등락을 반복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KMH가 삼성전자 데이터 센터 전용 스스드 SSD라고 합니다. 우리 HDD, 옛날에 하드디스크라고 했던 거에서 속도가 빨라진 케이스인 거죠. 용량을 좀 키웠다. 그래서
통해서 데이터 정용 SSD 양산 소식에 상한가가 갔다라고 하는데 KMH 하이텍이 반도체 재료 및 SSD 사업이 주요 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올라간 것 같아요. 뭐 일단 삼성의 SSD도 여기저기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양산하겠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런 관련주들이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신고가 영역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 기업은 제 생각에 2,700원에서 2,5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거로 보여집니다. 저기까지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역시 매도 포지션 잡는 게 좋겠다. 역시 저는 뉴스가 나올 때 매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올라올 때 매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가는 네 종목을 살펴보았는데 뭐 잡아볼 만한, 따라가 볼 만한 재료나 업황은 없는 것 같아요. 잡주들이 급등하고 있죠. 아무래도 단순 시장 반등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형주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자 등으로 지수를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코스닥 쪽으로 갔을 때도 이제 코스닥 대형주들만 급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이 소형주의 움직임이 지금은 그렇게까지 좋지 않다. 그리고 뭐 중형주 라든지 대형주 쪽으로는 수급이 몰려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단순히 지수만 끌어올리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하다 생각이 드니까 지수에 현혹되지 마시고 내 종목 정말 탄탄한 기업이 잡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현금 비중을 잘 관리하면서 리스크 관리하면서 시장을 따라 붙어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들 제가 계속 지금 몇 달째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하셔라. 그리고 포트폴리오 재조정하셔라. 지금 그거 아니면 답이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바른 정답을 찾아서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의 역발상 투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